내 마음의 골든타임. 이 시간 말씀에는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의 조옥순 교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CBS 정신건강 칼럼 내 마음의 골든타임 조옥순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중독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중독이 가지는 내성, 금단 증상을 이 스마트폰 중독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성, 무엇이 스마트폰 중독의 내성일까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서 나중에는 아무리 사용해도 만족감이 없는 상태. 그리고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해 보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미 습관화되어서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성이 생겨서 아무리 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상태. 그리고 만약에 멈추게 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거. 스마트폰이 내 손에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자기 일에 또는 학생이라면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금단 증상, 스마트폰 중독의 금단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니 이 일상생활의 정말 많은 부분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정이나 학교, 직장생활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또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서 학교 성적이나 업무 능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또는 선생님, 주변 사람으로부터 지적받는 일이 자주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 스마트폰 중독일 때 가상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직접 현실에서 만나서 관계를 맺기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한 상태. 그래서 이 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마치 온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즐거운 그런, 그래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경우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두뇌 발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좌뇌, 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해야 하는데 이 스마트폰은 주로 좌뇌를 많이 발달시키기 때문에 이 우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생각을 못하게 하고 집중력도 저하시키고 수면을 방해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에는 유형이 있어요. 정보 검색 중독,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중독, SNS 중독도 있고요. 앱 중독, 여러 가지 앱에 빠져서 끊임없이 내려받기 해서 중독 그 앱을 실행해 보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로 하는 게임 중독, 그리고 모바일 성인용 콘텐츠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모바일 성인용 콘텐츠 중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러한 폰 중독에 걸렸을 때 아니면 진행 중일 때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혹시 하루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폰을 사용하지 않는 날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폰 없이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폰 중독된 사람들은 이 일주일에 이 하루 종일 폰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을 하고 나면 그렇게 두렵지는 않구나. 내가 폰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살아있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는 아니구나라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또 일을 하는 시간, 학생이 수업하는 그런 시간에는 알림을 해제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맞추어서 예를 들면 가족과 일정을 맞추어서 함께 밥 먹고 또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줄여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서 건전한 취미 활동을 함께 즐기는 것도 이 폰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가능하면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렵긴 하지만 이 코로나가 끝나면 야외 활동 가능하면 뭐 지금도 산책이나 그쵸 한적한 공원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이 밖에서 움직이는 그런 야외 활동들도 이 폰을 만지지 않고 또 다른 즐거운 걸 경험한다면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아, 폰이 없어도 좋은, 재미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폰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업무의 경우는 사용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을 보면 하루 종일 그 이메일을 체크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회사에서 업무적인 부분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강박적으로 하루 종일 이메일을 체크하다 보면 정말 무슨 폰의 노예가 된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체크하는 시간을 차라리 정해주는 것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폰을 사용하는 그 업무의 경우 시간을 정한다. 그리고 기기를 끄는 시간을 좀 정해주면 좋겠어요. 폰을 좀 꺼놓는 시간. 그리고 잠자기 전에 폰을 끄거나 가능하면 다른 곳에 두는 것, 다른 곳에서 충전을 시키는 것이 좋고요.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그러면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스마트폰 사용 시기는 최대한 늦추는 게 좋습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가 울고 보채고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주는 것이 이제 전화기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그런 디바이스를 주거든요. 그러면 정말 거기에 빠져서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자녀의 두뇌 발달도 늦추고 여러 가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사용 시간을 미리 정한다. 그래서 조금 자라서 디바이스를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미리 사용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걸어 다닐 때 이럴 때 위험한 상황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게 이렇게 가르치고 또 약속하고 습관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들이 스마트폰 외에 또 몰입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부모님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바른 자세로 사용하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매 30분 후에 한 5분 정도 휴식하면서 스트레칭하고 조금 먼 곳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특히 아이들이 이제 그 시력이 발달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휴식은 꼭 필요하고요. 이 폰을 사용하는 학생들, 특히 중독되는 이 어린이들의 대부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조금 스케줄을 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뭔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려고 폰을 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혹시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가,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또 이 아이에게 채워지지 않은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폰을 통해서 뭔가 대리만족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규칙을 정하고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중독을 피할 수 있는지 성인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 말씀과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 교수의 내 마음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는 847-813-907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